자유한국당 후보 캠프로 갑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희경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 이전부터요. 왜 서울시장으로 김문수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박원순 시장의 7년은 미사 요구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7년의 실업률, 폐업률 전국 최고의 서울, 네. 미세먼지 세계 최악의 서울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2011년 10위에서 작년 2017년에 38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울의 꿈이 런던이나 뉴욕이나 도쿄나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에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재선을 하면서 경기도의 꿈을 실현한 사람입니다. 실적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네. 이제 천만 시민의 삶을 이런 미사 여구와 어떤 슬로건이 아닌 실질로 바꿔내는 그런 후보, 김문수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박원순 캠프의 고영진 수석 대변인하고 인터뷰 혹시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이제 제시하는 수치가 너무 다른데, 고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일본의 한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경쟁력 지수가 6위였고, 영국 가디언즈의 평가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5대 혁신시장으로 뽑혔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그거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데이터들을 언급한 것이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업률, 폐업률 전국 최고의 서울이다. 미세먼지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네. 그리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그렇게 7년 만에 20위에 가까이 떨어졌다 하는 내용들은 네. 이거는 매우 실질적인 데이터요 수치들입니다. 이 1년의 세월은 이 수치들도 말해주지만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 시민들이 매일매일 출퇴근길에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일터에서 네. 더욱더 민감하게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돌출된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용산 건물 붕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고에 박원순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박원순 시장의 도시 정비 네. 그리고 도시에 대한 철학의 이 잘못된 방향이 빚은 참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도시 정비나 도시 재개발을 마치 투기와 동일시하면서 이것을 죄악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주택이 늘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안전진단이 사실상 방치돼 왔던 것입니다. 네. 이 용산의 사고 지역 역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이게 재개발 조합의 요청 없이는 안전진단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예. 이게 2006년 4월에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됐고 10년 이상 안전관리가 없었으니까 이런 건 예고된 참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이 터지고도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마치 구청의 책임인 것처럼 떠넘긴 것은 네. 무려 7년이나 자신을 선택해준 서울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나 책무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정말 질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에 이 규제투성이인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그 말을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도시의 그런 그 삶의 질을 영유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네. 각종 재건축이나 재정비 규제에 묶여 있고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저히 삶의 질도 개인의 사유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개인의 어떤 노력들 그리고 어떤 공동 어떤 지역
지역의 노력들을 박원순 시장은 사실상의 투기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식의 아주 단편적인 선긋기와 편가르기로 도시 정책들을 해오다 보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사고도 일어나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어떤 그 삶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동네 네. 이런 데서 살고 싶은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이런 그 괴로움에 대해서 본인의 일방적인 편향된 시각만 가지고 묶어둔 시간 7년 이제는 서울 시민들께서 보상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박원순 후보 쪽에서 주장한 투기를 그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을 그 무력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갖고 있는 겁니까? 후보 쪽에서? 투기에 대해서는 네. 현행법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럼 재개발, 재건축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그 도시나 다른 지자체는 왜 서울에서만 유독 이런 재건축이나 재정비가 범죄시되고 투기처럼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마치 투기꾼으로 몰리는 그런 2중, 3중고까지 겪어야 되는지 네. 박원순 시장은 지난 7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과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박원순 캠프의 고용진 수석 대변인한테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어찌 보면 당사자이시기도 한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도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자평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기상 늦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인 불가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네.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 철학이 맞아야 한다, 가치관이 맞아야 한다,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와 동일한 지점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네. 서울의 도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안철수 후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 쪽보다 김문수 후보가 선명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서울 시민들께 이 부분을 설득드리면서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좋은 평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선명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캠프의 전희경 대변인이었고요.